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거야말로 굴종적인 사고다라고 밝히면서 자, 이거 한미동맹 깨자는 건 아니야? 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평화 어떻게 지킬 것이냐 과거 발언부터 들어보죠. 적대 상태의 지속은 남과 북 주민 모두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평화는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고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경제 발전의 필수 조건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문성무 센터장 나오셨어요? 네. 예,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로 만드는 것, 예, 누구나 바라는 거죠. 하지만 결국 힘의 불균형, 어떤 등등의 목적에 의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여러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한 기사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1년 국방비가 북한의 총 생산의 약 1.4배고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세계 5위다. 이런 국방력을 가지고도 외국군 없이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건 굴종적인 사고다. 자,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 저는 대통령이 한미 동맹이 필요 없다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걸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객관적인 수치 자체가 우리가 북한의 GDP보다 훨씬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중요한 그런 군사력 평가 기관에서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세계 5위로 평가를 한 것도 맞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주국방 또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동맹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강조한 그런 뜻으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한미 안보협력도 강화하고 있고 그걸 우리의 실용 외교의 기초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남북 군 병력 균형,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그 군사력, 예, 사람 수로 계산하면요. 2022년, 그러니까 3년 전에 이미 우리 60만 대군이 무너져서 50만 명, 당시에 북한군은 128만 명, 이게 2040년으로 가면 우리는 그 절반, 27만 명으로 뚝 떨어지고 북한은 113만. 사실 머릿수만 놓고 보면 북한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최첨단 무기라든지 어떤 공군력 등등은 우리가 앞선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런 첨단 무기는 앞선다고 하지만 북한은 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핵은 어떤 무기로도 이게 우리가 커버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국제 안보, 국제 상황을 보면 어느 나라도 독자 생존하는 나라는 사실상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미국도 세계 최대의 핵 보유국이지만 나토라는 동맹, 또 한국과 일본과 동맹을 맺고 있거든요. 예. 동맹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하고 있고 또 잠재적으로 중국, 러시아의 강력한 힘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는 미국의 해구산과 확장 억제를 적절히 활용하는, 다시 말하면 종미가 아니라 용미, 이거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70년 넘게 이어온 한미동맹의 전 기조라고 보고요. 지금 우리 정부도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요, 병력이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숫자 차이가 숫자 비교지만은요, 사실 이게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요. 북한은 남녀가 같이 군대를 가고. 군대 가지요. 근데 복무 기간이 10년 이렇게 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하고 단순 비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예.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우리가 북한보다 약하다 이렇게 볼 수는 전 없다고 봅니다. 예, 정관재 대변인, 네. 당연히 지금 국민의힘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님 한미동맹 깨자는 겁니까?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고요. 한미동맹 없이 북한의 핵을 어떻게 억제할 수 있겠습니까? 자주국방,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자주 썼던 얘기인데 감성적인 말을 내세울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주 국방하자고 하면 반대할 명분이 없죠. 그럼요. 박정희 전 대통령 때도 자주 국방 얘기가 나왔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자주 국방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국가 가운데 자주 국방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나라는 사실 미국밖에 없어요. 프랑스나 영국 이런 핵 보유 국가들도 나토라는 동맹체를 만들어서 국방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러시아라는 그 군사적인 위협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왜 일어났습니까?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동맹국의 일원이었다라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손쉽게 침략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이렇게 현실적이지 못한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미국 방문해서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해서 사실상의 핵 공유를 만드는 예. 방안도 만들어 왔던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감성적인 언어를 동원해서 자주 국방을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미 동맹이나 이런 가치를 좀 폄훼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궁금한 건요, 센터장님.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이익이 되지 않는데 관세 협상에 왜 사인을 하느냐? 그리고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는 만약에 미국이 제시한 3,500불 협상안에 동의했다면 난 아마 탄핵당했을 것이다. 뭐 등등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관세 협상이 난항이다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같이 또 이런 얘기에서 자주 동맹, 자주 국방 이런 얘기 하는 게 과연 우리가 협상에서 어떻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별 의미 없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까? 예, 저는 뭐 양 측면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느 나라나 자국의 국익이 있고 입장이 있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지만 모든 게 같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게 당당히 우리의 이익 또 우리의 입장을 정확히 설명을 하고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이런 게 있지요. 저는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얻은 중요한 소득이 전 신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을 위하는 나라다. 그러니 미국도 우리를 위해달라. 우리 입장을 이해하고 그런 차원에서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자극적인 표현보다는 상대방이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